실제 여러분들이 카빅스 런처라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수입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런처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화면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9개의 수입차 제조사 이름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노란색은 한국에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제조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5개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런 런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는 수입차 프로그램을 뭐 4개나 9개 정도 설치해 놓으면 사실 아이콘이 무지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범용 진단기의 어떤 편리함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수입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고 쉽게 수입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대한 안내와,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분에게 순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시작하기 쉽게 런처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런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다음번 방송은 MDI와 카빅스 순정 모듈의 비교 진단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차에서 세보레 GM 캐딜락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세보레 GM 캐딜락 순정 진단 화면이 나옵니다. 세보레 GM 캐딜락 순정 진단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내용, 현재 GM, 세보레, 캐딜락, 부익, 홀덴 등 브랜드의 2010년 이후 최신 연식 차종을 지원합니다. 2009년 이전에는 세보레의 OEM 진단기가 텍투윈입니다. 그래서 텍투윈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텍투윈보다 알스캔 진단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식 정도는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알스캔이 지원하는 2014년식 이전은 알스캔을 사용하시고, 알스캔에서 지원하지 않는 2015년식 이후 차는 세보레 순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식에 대한 안내와 여러분들이 또 순정 진단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조사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진단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지금 세보레의 경우는 1일 24시간 진단하는데 6유로입니다. 실제 환율은 좀 더 낮은데 환율과 여기 핸들링 피 3.9%가 발생하는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약 9,000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보레의 경우는 최초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가입비가 15유로 해서 약 환율 기준으로만 했을 때 22,5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런처 프로그램도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실행을 누르시면 실제 진단하는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구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제 프로그램 구입 단계부터 진단까지 쭉 동영상을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그램 구입을 눌렀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을 누르면은 미리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GDS2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gm의 infotech.com이라는 결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DS2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먼저 GDS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바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바 실행을 누르면은 자바 설치가 됩니다.
예, 실제 뭐 압축이 풀리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순정 진단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MMDI 프로그램이 쭉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소요 시간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걸렸는데, 같은 내용들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간다 하는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개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예, 다시 이제 윈도우 디펜더에서 홈을 선택하시고 하면은 보안이 좀 더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설치가 다 됐는데 왜 동작을 안 할까 해서 뒤에 좀 봤더니만은 아직 그 설치는 다 됐는데 언어 선택, 이게 장점인 부분이죠. 사실은 GM 세불의 경우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단 패키지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다운로드를 하고서 업데이트를 누르니까는 실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었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식의 모든 진단 프로그램까지가 모두 다 설치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설치된지 몰라가지고 설치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이 화면으로 설치가 됐고 이제는 프로그램 설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돌아가서 프로그램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한번 결제를 하고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면은 아까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실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GDS의 처음 화면인데, 자 이제 설치까지 끝났으니까는 만리부 차량의 실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차가 저희 집에 있는 차이고 꼽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카빅스 진단 모듈 연결했고 아까 보신 캐딜락 순정 진단하기에서 실제 차이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확인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진단이 됩니다. 예, 아까 차에서 카메라로 찍어서는 보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2로 실제 화면, 진단 컴퓨터의 화면만 따로 따서 제대로 된 해상도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차에서 진단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별도로 따온 부분입니다. 예, 진단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MDI가 있는데 카빅스 진단 모듈은 위스캔 T6라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진단 J2534 진단을 하기 위한 드라이브 이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처음 GDS2의 처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듈 진단은 각 모듈별로 진단을 하는 건데 아직 좀 남은 부분이 이 차이에 차대 번호로 알 수 없는 옵션들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장 진단. 사실 저도 GDS 프로그램은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좀 헤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방송 내용은 좀 짧지만은 중간중간에 저도 헤맨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편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위에 있는 X표가 아니라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예, 여기 보이는 내용이 각 모듈별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듈 진단은 모듈들을 선택하면은 각각의 기능을 볼 수 있고 차량 진단을 하게 되면은
알스캔 사용자분들은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전자제어 장치의 고장 진단을 한꺼번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텔레매틱스 옵션이 뭔지 물어보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했을 때 각 제어 장치별로 고장 진단을 쭉 하면서 내려가는 화면입니다. 카빅스 진단 모듈을 가지고 고장 진단을 한꺼번에 하면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알스캔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MDI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는 MDI에서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나서 한꺼번에 다 진단된 결과가 보여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만들기 기능입니다. 위에 있는 보고서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글로 해서 자세하게 모든 고장 코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고장 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순정 진단을 하였습니다 하는 증빙으로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차의 경우에 고장이 6개나 뜨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거 고장이긴 한데 파워스트링 컨트롤 모듈과 HMI 모듈에서 주로 통신 관련된 부분에 과거 고장이 5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쇄를 눌러서 여러분의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PDF 파일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알스캔에서도 이런 정비 보고서 기능을 제가 제공하긴 하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순정 정비를 하신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순정 정비 진단 보고서를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해서 차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력을 끝냈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오른쪽에 이제 PDF가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다시 이제 모듈별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엔진 컨트롤 모듈입니다. 고장 진단을 눌러서 DTC를 보면은 아까 한 부분과 똑같죠. 저장된 결함 코드가 없습니다. 고장이 없게 나옵니다. 엔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비사분들이 순정 진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또 순정 진단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영점에서 진단기를 오래 사용하면 공수에 해당되는 하자 보정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오래 사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해당되는 제조사 차량을 가장 최적하게 진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래프 디스플레이입니다. 너무 차량이 이그니션 상태여가지고 제가 시동을 걸고 엔진을 밟아서 가속을 시켜서 엔진 속도 변화가 있게 보였습니다. 이런 UI 부분은 사실은 알스캔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너무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미국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제조사의 어떤 디자인의 특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별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범용 진단기 알스캔에서는 전체 센서 값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하게 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순정 진단기에서 좋은 부분은 특정한 기능이나 고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룹별로 선택해서 항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조사가 어떤 고장이나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센서 값을 보는 게 가장 최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순정 진단기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가동 시간은 제가 엔진 켜고 나서 계속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특별하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예, 데이터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 데이터, 정지 시동, 액추에이터, 엔진 램과 크루즈 컨트롤, EPB 데이터, 배기가스 후처리 데이터와 같이 그룹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본능 진단기에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배기가스 후처리 관련된 데이터만 모아서 보는 부분입니다. 아이스캐닝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전체 센서 값에서 픽스, 그러니까 고정하기를 해갖고 그룹으로 모아봤던 기능입니다. 이게 또 너무 쫙 벌어져 있어가지고 보기 좀 불편하죠. 제 노트북이 15인치 모니터인데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좀 화면을 줄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좀 가로폭은 좀 줄여서 보셔야지 좀 시력이 안 좋으신 정비사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이 제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그룹별로 인젝트 데이터, 저압 연료 시스템 데이터와 같이 그룹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저 기능입니다. 아이스캐닝을 친다면 액추에이션 테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파라미터 명칭이 있고, 예, 제가 사실은 세브레 말리부에 정비에 관련된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GDS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기능을 한다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이런 GDS2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차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앞으로 카페를 통해서 좀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어컨 컴프레셔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에어컨을 안 켰다가 에어컨을 켜서 동작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리셋 기능입니다. 외기 온도 계산 리셋을 눌러서 한다 하는 이런 리셋 기능들은 사실은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리셋 기능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연료 보정 리셋, 히터 저항 학습값 리셋 등의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쉽게 순정 진단기의 좋은 부분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순정 진단기에서 없는 기능은 아예 차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 차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순정 진단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검사 점검 유지 데이터라고 사실은 저도 좀 생소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비 매뉴얼에는 이런 검사나 점검을 하고 나서 이런 항목을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겠죠. 이상의 엔진 컨트롤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워낙에 많은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해도 한 30분 정도 방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처음 차량을 만날 때마다 GDS 기능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세보레는 좀 착한 가격인 것이 24시간 사용하는데 한 9,000원 정도니까는 여러분들이 차량 소유주가 좀 여유있게 차량을 바뀐다면은 여유있게 GDS 기능을 틈틈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PPMS 타이어 공기압 센서 설정입니다.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가이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이 말리부 진단을 카빅스 순정 진단 모듈과 GDS2 프로그램으로 실제 진단을 해본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UI가 또 어려운 부분이 해당되는 연식
이 들어가면 어떤 차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각 모델별로 이런 차들이 업데이트 됐다는 부분이고 2017년식 들어가면은 쉐보레가 나오고 쉐보레를 선택하게 되면은 말리부가 나옵니다. 지금 알스캔하고는 거꾸로죠. 알스캔에서는 쉐보레 선택, 말리부 선택, 연식 선택인데 그 순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해당되는 그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꼽으면 차례번호 인식을 해서 이 기본적인 설정은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홈을 누르고요. 예, 뭐 동영상이 좀 빨리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고 한데 또 내가 너무 자세하게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그냥 뭐 주마간산이라 그러죠. 그 말 타고 산을 쫙 지나가듯이 봤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그 네이버 카빅스 TV에 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멈추기 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출력으로만 보내고 넘어갔던 순정진단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세 페이지로 나왔는데 말리부 진단의 경우는 여기에 GDS 글로벌 다이그노스틱 시스템 2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GDS2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스캔 보고서를 하면서도 좀 많이 고민하였던 부분이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를 하다 보니까는 이 어떤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는 차대 번호가 나옵니다. 하니까는 차량 소유자는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대로 뭐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여기 마케팅 지역이 한국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접속하여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단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의미는 한국에 판매된 차량의 사양과 차대 번호를 가지고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가 9개 있지만은 90% 이상은 사실은 진단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한데 이런 마케팅 지역에 따라서 판매 지역에 따라서 리프레임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거나 차량의 옵션 사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 보장을 못한다 하는 부분이고, 쉐보레의 경우는 한국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한국 마케팅 지역에 대한 정확한 순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까 쭉 했던 파워 스티링 모듈의 고장 하나, 그리고 HMI 모듈의 고장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제 그 고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파워 스티링 모듈의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음, 과거 고장. HMI 모듈에서는 변속기 컨트롤 모듈 통신 단절, 브레이크 통신 단절, 뭐 사실 지금 뭐 이런 고장 자체가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고장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